튜토리얼 스테이지를 마치고 처음 플레이한 일반 대전 게임에서 당신은 승리를 거둔다. 선생이 가라는 대로 가고 공격하라는 것을 공격하고 불러주는 대로 아이템을 사들인 결과다. 당신은 얼떨떨해하며 묻는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하시는데요. 여자는 아첨하는 기색 하나 없이 당신을 칭찬한다. 당신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낀다. 그건 당신이 아주 오랜만에 듣는 당신에 대한 칭찬이기 때문이다. 원래 피부가 이렇게 좋으세요? 연예인보다 더 모공이 쫀쫀하신 것 같아요. 손모델 하셔도 되겠어요. 손가락도 이쁘시고 네일 바디가 잘 잡혀 있어서. 피부과나 네일숍에서 듣는 칭찬과 달리 방금 들은 칭찬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해낸 일에 대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박서련입니다.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이라는 소설을 이번에 썼고요. 젊은 작가상이라는 상은 어떻게 타는 것인지 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막연히 약간은 먼 세계의 일처럼 느끼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소설가고 젊다면 젊은 사람인데 젊은 작가상을 왜 나는 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더욱 놀랍고 뜻깊은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드리고 독자분들께 많이 보답하고 싶습니다. 엄마와 게임입니다. 엄마가 그 아들에게 게임을 가르쳐 주려고 자기가 한 번도 해보리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게임에 도전하면서 의외로 그 게임에 소질이 있다는 것까지 발견하게 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 해시태그 찾은 것 같아요. 2인칭으로 쓰인 소설이고요. 그런 입장에 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도 몰입감 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비속어를 많이 수집하는 편인 것 같아요. 소설에 나오는 비속어 표현 중에 NGUM이라는 표현을 막 알게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NGUM이라는 어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엄마가 게임을 한다라는 생각은 약간 신선할 수 있는데 엄마와 게임 자체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약간 슬픈 얘기긴 한데 왜냐면 게임 내에서 맨날 엄마 욕하고 있으니까요.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엄마 욕을 하기 위해 하는 것처럼 거의 게임과 엄마는 저한테는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고요. 게임에서 엄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게임을 하는 얘기도 조금 치환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걸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소설 쓰는 건 진짜 재밌는 일인데 사실 게임보다 재밌기는 어렵고 친구들하고 쓰셨다는 것보다 더 재밌을 수가 없죠. 없는데도 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중 하나가 저인 걸까요? 저도 그게 늘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사랑 때문에 망하는 게 뭐 어때요? 돈과 권력 때문에 망하는 사내보다 낫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을 쓰는 한정현이고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더 이상 소설 쓰는 게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시기에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졌던 시기에 좀 살고 싶어서 쓴 소설이었거든요. 저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이 젊은 작가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좋아하는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조금 아프게 들릴 수 있는 말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싫다기보다는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를 슬프게 만들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학, 사랑, 복수입니다. 1920년대부터 2019년까지가 배경인데요. 한마디로 근대 이후에 뭔가 과학, 이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던 시기가 그 시대 배경이고요. 그런 근대 과학이나 국가 제도 이런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탈각되었던 존재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 존재들의 사랑은 특히나 이제 금기시되었던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되었던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소설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인물들이 혐오나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또 혐오나 폭력에 맞서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 사랑을 지켜낸 세상을 향한 복수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대로 살고 있지 않은 시점에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낙관의 바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꼭 하고 싶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좋은 세상을 같이 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은 무언가 이야기 같은 것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만의 속도로 내 인생을 통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하영입니다. 아직 소설 쓰는 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좀 어색할 정도로 초보 작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요. 아직도 소설 쓸 때마다 작곡서를 뒤적여야 하는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부담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는 좀 이제 영화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 어느 모로 봐도 이것은 더 이상 하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설을 쓰고 하면서 그래도 나는 뭔가 내 삶과 관련해서 계속 뭔가를 쓰고 기록 소설을 쓰고 뭐 영화를 찍고 뭐 그런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성장 소설 그리고 영화입니다. 제가 20대 때만 해도 그 여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이후에는 뭔가 어떤 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살다 보니 시대가 지나고 사회가 변하고 그런 세계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인공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나름의 성장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설을 많이 읽어보지도 않았고 써보지도 않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컴플렉스 같이 좀 생각이 되기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의 특성이라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소설을 쓸 때도 좀 더 영화적인 방식을 많이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소설에서는 영화 연출을 하는 기분으로 좀 더 시각적인 정보들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문장을 썼던 것 같습니다. 20대를 생각하면 별로 롤모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 선생님들을 따라다녔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저한테 해줬던 말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 말을 별로 듣지 말고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깨달은 걸 믿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많이 배워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치를 굉장히 두었던 것들이 그렇게까지 가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한 실수 같은 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고 마지막 장면이 제가 딴 데서는 얘기 안 했는데 예전에 제가 친구 단편 영화를 도운 적이 있는데 그것도 두 친구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촬영을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뭐 한 친구가 버스를 타고 떠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우연히 중학생 정도 돼 있는 여자애 둘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우연히 찍힌 거예요. 어떡하지? 처음에는 그러다가 근데 되게 좋다.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났고 그럼 나도 두 여자아이를 일단은 등장을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제가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은 힘을 얻고 있어서 저 두 아이는 더 멀리,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방헬은 채가 좀 더 태연히 말해주길 바랐다. 자기에 대해, 자기의 주름에 대해 언젠가 앙헬에게 함께 미술관에 가자고 하며 넌 그냥 가도 돼. 장애인 동반 1위는 무료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떤 그림 앞에 오래 서서 난 여자 가슴이 좋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멜라입니다. 젊은 작가상 수상자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체게바라, 양귀비, 꼬냑입니다. 먼저 체게바라는 소설 속 등장인물이 피우는 담배 이름인데요. 그 인물은 담배를 피우는 일이 마치 혁명인 양 열심히 피웁니다. 그래서 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또 그 별명이 소설 속 주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체라는 인물이 고향집 할머니가 키우는 팥밭에서 자생한 양귀비 꽃 씨앗을 서울에서 들고 와서 동아리 친구에게 주는데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다른 동아리 후배가 그 씨앗이 정말 양귀비 씨앗이었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채가 진짜였다고 얘기해 주면서 그 양귀비 씨앗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줍니다. 채라는 인물이 술을 즐겨 마셔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해요. 채가 일탈하고 어떤 뜨거움을 같이 나누던 그 대학 시절의 친구이자 그 후배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소설의 주요 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매력이란 것이 누군가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 반대로 밀어내거나 거부하는 힘도 그 매력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형적으로 좀 남과 다른 면을 타고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방법을 좀 스스로 터득해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그런 과감함이나 용기를 제가 그런 면에 매력을 느껴서 그런 인물을 소설에서 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매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고 거부하거나 밀어내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다가가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옥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잠시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 탓에 화면은 반쯤 지워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눈에 익은 어떤 풍경들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자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시간들이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아쉽다거나 억울하다거나 후회된다거나 하는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혜진입니다. 제12회 젊은 작가 수상자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소설에 되게 면 음식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국수를 좋아해서 항상 좀 열심히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도 국수라고 하면 잔치국수가 가장 맛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장만옥과 집입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 이름이 만옥인데 정말 좋아하는 장만옥 배우의 이름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 소설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집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쨌든 가장 값비싼 재화잖아요. 다른 물건들이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역사가 담겨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개인적이고 내밀하다, 좀 복잡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요즘에 집이라고 하면 되게 숫자나 통계로 이야기되는 사회적인 어떤 지표들로는 이야기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어떤 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도 있죠. 저는 항상 그 당시는 그게 소중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간이 지나서 아 그때 참 좋았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에 제가 누렸던 어떤 일상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중하고 힘이 되는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즐겁거나 기쁜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힘들고 되게 어려운 어떤 순간이었지만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다음에 아 되게 나한테 필요했던 시간이다,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함에서 나의 그 집이 흔하지 않아 보이지만 되게 흔한 집이잖아요. 그런 집들이 되게 서울에도 아직 많이 있고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집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집에서 자취를 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 공간들이 좀 제 기억 속에 다 뒤섞여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나는 극장에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들을 하나둘 잃어갔는데 이제는 극장마저도 잃어가고 있었다. 사라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딱 한 편의 독립영화를 찍고 사라졌다. 누군가는 독립영화를 만들다가 상업영화 감독으로 데뷔하여
딱 한 편의 영화를 찍고 사라졌다. 이러나 저러나 독립영화 감독들은 사라졌다. 그 사람들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을까? 언젠가 짜잔 하고 다시 나타나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들의 다음 영화가 보고 싶었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보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갔는지, 가는 길이 멀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 갔는지, 늦을까봐 조마조마해 하면서 갔는지, 내가 내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전했다면 무언가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서이재입니다. 젊은 작가상 수상자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마블 영화도 다 챙겨보고 천만 영화도 다 챙겨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화가 딱 시작할 때 그 설레임이라기보다는 긴장감이 앞서고 저를 어떤 극적 상황으로 몰아넣지 않는, 너무 큰 사건 안으로 저를 몰아넣지 않는 그런 영화들을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영과 감사의 말입니다. 이 소설은 한국영화 100주년의 관객 점유율 0%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자 100에서 0으로 가는 사랑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영화들 만들어주신 분들과 작은 극장들을 지켜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쓰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영화와 소설의 매체적 차이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은 있지만 직접 한번 소설을 써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쓰게 되었는데 막상 써보니 이 소설 쓰는 작업이 저랑 너무 잘 맞고 언젠가 한 번은 좀 망했다 싶은 소설을 끝까지 연습 삼아서 쓴 적이 있는데 소설을 다 쓰고 났을 때 방안이 너무 고요한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을 잃지도 않고 돈을 잃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소설을 다시 쓰기 시작해도 되겠다. 이렇게 뭔가가 실패하더라도 만족스럽지 않은 작품을 쓰더라도 내가 계속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계속해보자라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다각도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썼던 제 소설들과 앞으로 쓰게 될 소설들이 이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고 소설과 영화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지 않은 상태에 이르고 싶어서 이 질문을 제 자신한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고민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남겨두고자 이렇게 소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이 되고 매일 사랑하는 일을 한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지연입니다. 이번에 젊은 작가상 수상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이런 기회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운동가 홍시입니다. 소설을 쓰면서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운동이기도 한데요. 한 상태로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인물들과 상황과 만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자주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일을 쓰면서도 특히 두 인물 간의 관계에서 오는 변화라든지 그리고 또 주변 가족들과의 충돌에서 오는 변화 같은 것들을 많이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홍시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소개하는 이유는 소설에 짧게 사파로 할머니와의 일화에서 홍시라는 매개가 등장을 하는데 어린 시절에 은호에게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소재이거든요. 어쩌면 힘든 순간마다 은호한테는 그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그런 용기를 줬던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을 때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상징적인 소재로서 어쩌면 귀엽고 동그랗고 달달한 맛을 주는 그 작은 소재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지만 뭔가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당신들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